목화씨를 가지고 돌아온 문익점. 이때 문익점은 돌아가는 길에 목화씨를 들고 간다. 낙향해서 이거라도 농사짓고 살아봐야지. 당초 문익점의 취지는 이랬던 것이다. 줄을 잘못 써서 망했으니. 당시 목화 재배는 원나라 조정이 적극 장려한 탓에 중국 강북 지역까지 널리 심어지고 있던 작물이었다. 그래서 추위에 강한 강북산 품종 개량 목화가 등장하는데, 다만 강남의 귤도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는 속담처럼 강남산 목화는 다년생이었지만 강북산은 1년생으로 그 차이는 있었다. 문익점이 고려에 도입했던 것은 강북산 목화였다. 그런데 당시 원나라에서 목화 밀반출을 철저히 금지했느냐고? 아니다. 그럴 리가 없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목화가 도입되지 않았던 국가는 고려와 일본밖에 없었다. 원래 목화는 4000년 전 인도에서 재배되기 시작해서 2000년 전에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재배되었고, 오히려 중국은 늦은 시기인 12, 13세기에나 도입되었던 것이다. 그러니 원나라가 무슨 이유로 목화 밀반출을 금했다는 것인가? 게다가 당시 원나라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도 있는 지도와 화약 외에 밀반출을 금했던 상품도 없었다. 따라서 부뚜껍은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설일 뿐이다. 어쨌든 고려로 귀국한 문익점은 당연히 파직을 당하고 목숨은 건진다. 그리고 낙향한 문익점은 그의 장인 정천익과 함께 목화 재배의 골몰에 수차례 실패를 거듭한 끝에 3년 만에 신품종 목화 재배에 성공하고 다시 10년 뒤에는 한반도 남쪽에 목화를 보급할 수 있게 되었다. 목화의 당시 빠른 보급은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다. 첫째, 농사짓기가 편했다. 1년생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농사짓기는 편했다. 한번 농사지으면 몇 년간 땅을 꼼짝도 할 수 없는 다년생, 뽕나무와 마와는 달리 목화는 잠시 윤작을 위해 쉬어가는 땅에서 임시로 농사짓기에 제격이었다. 때문에 의심이 많은 농부들이라도 목화는 한 번쯤 심어볼 법했다. 정말로 요걸 심으면 허연 손뭉치가 나온다는겨? 아, 그렇대도 어디 속고만 살았나? 당연히 속고만 살았지. 그럼 주워보더라고. 뭐 속는 셈 치고 남는 땅 구석에 조금 제외해 볼란게. 둘째, 사시사철 입을 수 있는 것이 무명이었다. 명주는 누에에서 나온 것이라 생산량이 농작물에 비해 많지 않았고, 때문에 비단은 늘 고가일 수밖에 없었다. 반면 삼배나 모시는 바람이 송송 불어서 여름에나 시원하지 겨울에 입기에는 너무도 추웠다. 반면 면은 그딴 거 없었다. 생산량도 엄청 많았지만 가볍게 만들어서 여름용으로 입기에도 좋았고, 겨울엔 솜을 넣은 누비옷을 만들어 방한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었다. 고로 면직물이야말로 1년 365일 입을 수 있는 옷감이었다. 셋째, 엄청난 생산력. 전 과정 수작업으로 실을 뽑아야 하는 삼배나 모시 등과는 달리 무명은 물레를 사용해 실을 쉽게 뽑을 수 있어서 생산 속도가 모시의 5배에 달했다. 덕분에 무명은 순식간에 한반도 최고의 인기 옷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15세기가 되면 마포 대신 가장 많이 쓰이는 화폐 대용품으로 사용되기에 이른다. 목화씨 내지 문익점의 정계 복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목화를 전래한 문익점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결국 그런 인기를 바탕으로 우왕 1년인 1375년에는 중앙조정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인님, 전하, 문익점의 소식을 들으셨는지요? 글쎄, 과인이 좀 무지한지라. 전하, 아무튼 그가 가져온 목화씨 덕분에 지금 온 고려 땅의 백성들이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나이다. 어어.
문익점을 다시 불러올리셔서 그 공을 치아야 할 줄로 아옵니다. 네, 그러세요. 결국 얼떨결에 더 큰 군의 줄을 섰다가 막장 인생이 된 지 10년 만에 목화씨 덕에 문익점의 인생이 뒤집힌 것이다. 희대의 행운아, 문익점. 그런데 목화씨의 마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왕을 거쳐 창왕, 공양왕까지 고려 말 그 험난한 상황에서도 문익점은 나름 잘 버틸 수 있었다. 그에게는 늘 목화씨 문익점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문익점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고려 조정에서 다시 한번 선택을 강요받는다. 더 큰 군 때와 상황은 비슷했다. 급진파 정도전일지 온건파 정몽주일지 선택을 해야 했다. 그러자 많은 사대부들이 각자 줄을 찾아섰다. 그런데 문익점은 또 하필이면 정몽주의 줄을 선다. 이 세계 문화생들이 대거 거기 붙었으니 나도 그쪽 라인에 붙어야지. 결국 첫 번째 더 큰 군에 이어 두 번째도 줄을 잘못 쓴 것이다. 결국 정몽주는 선주교에서 참살당하고 고려 왕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때 정몽주의 줄을 섰던 수많은 자들이 칼을 받고 죽었다. 그런데 문익점은 이성계, 어이 목화씨 문익점, 너 거기서 뭐해? 이리 와라. 결국 목화씨 마법으로 문익점은 끝까지 살아남아 오히려 조선이 개국된 후로도 공신대접을 받으며 계속 유복하게 살 수 있었다. 심지어 그의 후손들까지 문익점 자손이라는 이유로 음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한다.